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진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조 보겠습니다. 법정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정 추인은 143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즉 취소권의 포기가 있었죠. 이걸 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임의 추인은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반면에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어. 표시한 적은 없는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걸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일단 조문을 읽어보고 암기할 거 암기한 다음에 조문을 해석해 볼게요.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즉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한 행위에 대해서 전조 1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을 할 수 있는 후에, 이게 뭐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걸 말하는 거죠. 144조에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44조에서 추인할 수 있는 후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를 말하겠죠. 다음 각호 1호부터 6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을 간주하되, 다만 이 의의를 보류했을 때는, 이런 걸 하면서 이 의의를 보류했을 때는 추인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문만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중 어느 하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법정 추인이 됩니다. 조문의 취지를 생각해 볼게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이 토지를 1억에 팔았어요. 근데 얘가 이걸 취소도 하지 않은 채, 부모가 추인도 하지 않은 채 성년자가 됐어. 즉 취소 원인이 소멸했어. 그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갑은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게 145조 법정 추인의 취지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의 행위,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144조에 의해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1호부터 6호 전, 이, 경, 담, 양, 강 어느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게 이 의의를 보류한 때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갑, 사기당한 사실 알았어. 이게 뭐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했어. 그런데 취소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대금 지급을 청구해. 즉 이행을 청구해. 근데 이행을 청구하면서 이 의의를 보류했어. 뭐라고 보류했냐면, 내가 지금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네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네가 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은 취소 안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약속을 어기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행 따위를 청구하면서 이 의의를 보류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이 의의를 보류하게 되면 이건 법정 추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의 보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법정 추인 사유 6개, 전부나 일부의 이행. 자, 매도인이 취소권이 있어. 근데 취소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이행을 해. 등기를 넘겨줘. 이행을 받아. 대금을 지급받아. 당연히 법정 추인이 되겠죠.
즉 매도인이 취소권자일 때 매도인이 이행을 하거나 등기를 넘겨주거나 대금을 받았다, 이행을 받거나 둘 다 법정 추인이 되겠죠. 반면에 이행의 청구는 좀 달라요. 자, 매도인이 취소권이 있어. 취소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매도인이 취소권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해. 대금을 청구해. 당연히 이건 법정 추인이 될 수 있겠죠. 계약을 취소하면 대금 청구권이 소멸하는데 대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즉 대금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매도인에게 취소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해. 등기를 넘겨달라. 이때 취소권자 가버 아니야, 나 취소할 거야. 등기 못 넘겨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것은, 즉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계는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를 성립시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말해요. 예컨대 계약을 1억에 했어. 대금을. 근데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야. 근데 이 계약을 한 양당사자가 만나가지고 대금을 2억으로 바꿔. 기존의 1억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2억 채권 채무를 성립시켜. 이런 게 경계계약이에요. 근데 이 경계계약은 기존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추인이 되겠죠. 네 번째, 담보 제공. 매도인이 취소권자야. 그런데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해. 그랬더니 매수인이 한 달 뒤에 주겠대. 매도인이 그걸 어떻게 믿냐? 담보를 내놔라. 그래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어. 자, 이때 담보라는 게 뭐예요? 이행 확보예요. 이행 확보. 그러니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받았어. 법정 추인이 되겠죠. 이행을 확보하려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했어. 나 등기 넘겨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못 믿겠니? 담보를 제공할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담보 제공이란 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런 걸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든 제공받든 법정 추인이 되겠죠.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한다는 건 이행을 하겠다는 거고,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이행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확보한 거잖아. 그러니까 담보 제공도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든 담보를 제공받든 법정 추인이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양도. 예를 들어서 매도인에게 취소권이 있어. 근데 매도인은 매매계약,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대금 청구권이라는 걸 취득해. 자,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소멸해버리는 권리를 양도했다라는 것은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어. 이거는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다 해서 취소권자가 나 취소권 안 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권리의 양도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것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강제 집행은 아까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 제공받은 거, 담보를 제공한 거를 경매를 넣는 거, 경매.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겠다는 의사잖아요, 이것도. 그죠? 담보를 제공받은 걸 경매를 넣었다. 담보 제공한 걸 상대방이 경매를 넣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다. 이행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법정 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법정 추인 사유 6개, 전, 이경, 담량강 중에서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라는 거.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으니 추인으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 어떤 제한능력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즉 성년자, 제한능력이 소멸된 후에,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을 했네. 일호조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되죠. 반면에 세 번째,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어. 즉 취소권자가 상대방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어.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죠.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법정 추인 사유를 물어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3조 임의 추인과 145조 법정 추인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조문을 비교해서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